개념원리 146쪽에 132번. 여기서 이제 기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기대값이 뭐랑 똑같은 말이었주나? 그지? 기대값이 평균이랑 똑같은 말이었지.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인데 무엇의 평균을 구하는 거냐면 상금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치? 그럼 우리가 이 상금을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x에 대한 확률 분포 표를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하면, 자 생각해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올 수 있는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요, 그 숫자에 대한 상금을 쓰는 거야.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1의 눈이 나오면 상금을 얼마 받겠니? 홀수이면 그 수의 200배의 금액을 받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1의 눈이 나오면 얼마를 받는다? 200원을 받는 거지. 200원. 그죠? 2의 눈이 나오면 짝수잖아. 그치? 짝수의 눈이 나오면 그 수의 100배의 금액을 상금으로 받는다 그랬잖아. 얼마 받을까? 어서오세요. 이것도 200원 받겠지. 그치? 그러면 3의 눈이 나오면 200배니까 600원을 받겠죠. 4의 눈이 나오면 400원을 받을 거고, 5의 눈이 나오면 1000원을 받겠죠. 6의 눈이 나오면 600원을 받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상금들을 쭉 써보니까 받을 수 있는 상금은 적은 거부터 쓰면 200원 아니면 400원 아니면 600원 아니면 1000원 이렇게 받을 수 있죠. 그쵸? 요렇게 받을 수 있는 상금의 종류는 4종류고요. 그때 그 상금을 받을 확률을 생각해보면 200원을 받으려면은 1 아니면 2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6가지 중에 2가지. 그 다음에 400원을 받으려면은 4가 꼭 나와야 되는 거니까 6가지 중에 1가지. 600원을 받으려면은 3이 나와도 되고 6이 나와도 되는 거니까 6가지 중에 2가지. 1000원을 받으려면은 꼭 5가 나와야 되니까 요렇게. 그래가지고 합계는 1. 요렇게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 표를 만들었으면 이제 평균 그냥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 표에서 이 x를 계산해버리면 되겠네. 그치? 쭉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 지훈아 잘 지냈니? 일주일에 3번씩 만나야 되는데 뛰어 가가지고 어떡하냐. 나좀 수업은 들었고요. 안 들었다고요? 어? 들 거라고요? 들어와야죠. 왜 안 들었어? 얼마? 500원? 500원? 오케이. 또 혹시 숙제한 것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까요? RPM 66쪽에 403번. 1부터 4까지 자연수가 적힌 4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2장을 뽑을 때 뽑은 카드에 적힌 두 수 중에 큰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랬네. 그러면 1, 2, 3, 4 4장 중에 2장을 뽑는다, 동시에 뽑는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일단 4C2가 생각이 나잖아요. 몇 가지죠? 6가지지. 그 6가지가 뭐냐면 요렇게 둘이 뽑는 거, 요렇게 둘이 뽑는 거, 요렇게 둘이 뽑는 거, 그리고 2, 3 뽑는 거, 2, 4 뽑는 거, 3, 4 뽑는 거, 이렇게 6가지잖아. 그쵸? 그래서 하나씩 다 써보면 1, 2를 뽑거나 1, 3을 뽑거나 1, 4를 뽑거나 아니면 2, 3을 뽑거나 2, 4를 뽑거나 3, 4를 뽑거나 이렇게 6가지가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전체 경우죠. 동시에 뽑는 거기 때문에 1, 2랑 2, 1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1, 2만 써놓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렇게 셌으니까 6가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1, 2를 뽑았을 때 그때는 x가 뭐가 되는 거야? 뽑은 두 수 중에 큰 수라 그랬으니까 내가 1, 2를 뽑았으면 x값이 2가 되는 거죠. 그쵸?
마찬가지로 1, 3을 뽑았으면 3이 되는 거고 1, 4를 뽑았으면 4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항상 뽑힌 카드 중에 큰 숫자가 X가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X가 되는 애들이 누구 보여? 2, 3, 4 이렇게 세 개가 보이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확률 분포를 그려버리면 되지. X값이 2거나 3이거나 4인데 그 확률도 지금 뻔하죠. 6가지 중에서 2가 나오는 경우는 딱 요거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면 6가지 중에 한 가지니까 6분의 1인 거고 3이 나오는 경우는 요렇게 두 가지죠. 그죠? 어서오세요. 1, 3, 2, 3 그럼 6분의 2가 되는 거고 4가 나오는 경우는 요렇게 세 가지니까 6분의 3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합계 1 나오고요. 그럼 이렇게 확률 분포가 완성이 됐으면 그러면 이제 평균도 구할 수 있고 분산도 구할 수 있고 시그마도 구할 수 있죠. 그치? 시윤아 평균 어떻게 구하더라? 요거랑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죠? 6분의 2 플러스 6분의 6 약분 안 하고 하는 게 편해서 그래. 그 다음에 요거는 6분의 12 그럼 다 더하면 얼마? 6분의 얼마? 18이야? 얘도 더해야지. 20 그럼 약분하면 3분의 10이죠? 요게 평균이고 분산은 어떻게 구하더라 시온아? 분산 뭐 빼기 뭐더라? 분산은 어서와 5분 늦었네. 분산은 어떻게 구하? 민재야 분산 어떻게 구하니? 분산이요? 예 제곱 제곱의 그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기호로는 이렇게 썼었죠. 요렇게 x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을 통째로 제곱한 거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치? 그래서 분산 구할 때 우리는 위에다가 x제곱을 한 줄 더 썼었죠. 4, 9, 16 한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시원하 그 결과를 제곱의 평균 이렇게 불렀었던 거야. 그치? 그럼 제곱의 평균을 계산하면은 6분의 4 플러스 6분의 18 플러스 6분의 48 이렇게 더한 게 제곱의 평균이고요. 평균의 제곱은 이제 이 위에 구해놓은 평균을 제곱을 하는 거니까 9분의 100이 되겠죠. 그쵸? 이걸 이렇게 빼면 된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6분의 72 6분의 72면은 6분의 70인가? 6분의 70 그러면은 3분의 35지요. 거기에서 9분의 100을 빼야 되니까 통분을 시키면은 9분의 얼마니? 105인가? 9분의 105에서 9분의 100을 빼는 거네. 그치? 9분의 5가 요게 x의 분산이죠. 분산.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시그마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시그마 x는 여기다가 루트 한번 씌워가지고 3분의 루트 5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쵸? 답은 1번이네요. 또 여러분 숙제한 거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 받는 중이었거든요. 숙제 중에 질문 있으면 얘기해 봅시다. 됐어? 잠시만 운전하시면 되고요. 어서 오세요. 몇 번 유나야? 405번? B. 자, 405번. 평균이 요거고 분산이 요거일 때 y가 요렇게 생긴 확률 변수네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요렇게 바꿔 쓰는 게 더 보기가 편해. 4분의 1x 빼기 25 이렇게 바꿔 써야지 우리가 좀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죠. 자, 그럼 요렇게 바꿨을 때 그때 y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에 의해서 4분의 1 곱해져 있는 거는 앞으로 이렇게 빼서 곱하면 되고 뒤에 붙는 상수는 그대로 붙여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x의 평균이 120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120 집어넣으면은 30 빼기 25니까 5가 되겠죠. 그죠? y의 평균. 그리고 y의 분산도 구해야 돼요. y의 분산이 있어야 그걸 활용해서 제곱의 평균을 구할 수 있으니까. 자, y의 분산은 x가 4분의 1x 마이너스 25 한 게 y였잖아. 그럼 y의 분산은 어떻게 쓸 수 있지, 유나야? x의 분산에다 어떻게 한 거죠? 그렇지. 얘를 제곱해서, 어서 와. 제곱해서 곱하는 거니까 요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근데 x의 분산이 48이었기 때문에 요 자리에 48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요거는 3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잘 활용을 하면 이 y의 분산을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라고 알고 있냐면 분산이란 건 원래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y의 분산도 y를 제곱해서 평균 낸 것 빼기 y 제곱의 아니 y 평균의 제곱 이거겠지, 그치?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얘가 3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얘가 얼마인지 지금 찾고 싶은 거고 그리고 얘 y의 평균이 여기 5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5 제곱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치? 그럼 내가 궁금했던 거 이거 얼마인지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제곱의 평균을 구할 때는 항상 분산 16 18 16분의 그쵸? 제곱의 그러면은 얘가 5고 28,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문제에서 말한 B 값이 28인 거고 A 값이 아까 찾은 5인 거죠, 그쵸? 그래서 더하면 답은 33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항상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분산을 활용해서 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또 여러분 숙제한 거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아, 민재 화요일날 65까지 도장 받고 갔더라. 잘했습니다. 오늘은 멀리 물어봐도 돼요. 개념을 물어봐도 되죠. 146쪽에 네. 145번이에요. 개념원리 개념원리 146쪽에 135번인데 여기서도 어쨌든 그 분산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x의 분산만 구하면 요 10 같은 거는 앞으로 제곱돼서 나올 테니까 100 곱하기 vx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100 곱하기 vx니까 x의 분산만 구하면 답은 나오는 거고 그러면 분산을 구하려면은 x에 대한 확률 분포를 그려봐야 될 텐데 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웠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학생부터 차례대로 1부터 5까지의 번호를 하나씩 부여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여학생 중에 맨 앞에 있는 여학생의 번호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x 값이 될 수 있는 값이 뭐가 있을까? x가 될 수 있는 거 1은 안 되나? 맨 앞에 있는 여학생의 번호잖아. 그치? 1, 2, 3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학생 3명과 남학생 2명이면은 여학생, 남학생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런 순서대로 여, 남 이렇게 썼으면 요 친구가 맨 앞에 쓴 거잖아요. 여학생 중에 맨 앞에 있는 학생이잖아요. 그럼 얘가 받은 번호가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여학생 중 맨 앞에 있는 여학생의 번호 이게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니까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것은 얘처럼 여학생이 맨 앞에 오게 되면 1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남학생 둘이 먼저 오게 되면 남학생 둘이 먼저 오고 여학생이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여학생 셋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애가 얘가 되겠죠, 그죠? 맞죠? 그러면은 얘가 받은 번호가 되니까 3번이 x값이 되겠지. 그러면 x값은 1 아니면 2 아니면 3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때 이제 확률들을 계산해 보면 되는데 여학생이 1번 맨 앞에 있는 여학생이 1번을 받으려면 어때야 될까? 여기서는 여학생 3명을 그냥 같다라고 보겠습니다. 같다라고 보고 남학생 2명을 서로 같은 사람이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5개를 배열하는데 3개가 똑같고 2개가 똑같은 거잖아. 그죠? 그럼 전체를 몇이라고 봐도 될까?
5개를 배열하는데 3개 똑같고 2개 똑같으니까 5팩 나누기 3팩 2팩. 알지 민재야? 5팩 나누기 3팩 2팩 하면 얼마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요렇게 하면은 10인가요? 그죠? 자, 그럼 10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여학생이 요 맨 앞자리에 반드시 와야지만 1번 번호를 받을 수 있잖아. 그죠? 그 뒤에 있는 요 넷은 어때? 요 넷은 지들끼리 자리를 막 바꿔도 맨 첫 번째 여학생이 1번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아? 맨 앞에만 여기 여학생 W가 고정이 돼 있으면 그 뒷자리 네 자리는 무슨 뭐 M, W 이렇게 바뀌더라도 어쨌든 여학생 셋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애는 여전히 얘잖아. 그럼 확률 변수 X는 그대로 1이 될 거 아니에요. 맞니? 그래서 맨 앞자리 요 자리만 고정돼 있으면 이 뒤에 네 자리는 막 바꿔도 돼. 그러니까 이 뒤에 네 자리를 바꾸는 방법이 뭐냐?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는 거죠. 그죠? 그럼 몇 가지가 되냐면 6가지가 됩니다.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면 그 다음에 2라는 번호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배열돼야 되냐면 맨 앞자리는 무조건 누가 와야 돼요? 맨 앞자리에 W가 오면 안 되죠. 여학생이 오면 안 되죠. 그죠? 맨 앞자리에 남학생이 반드시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여학생이 오고 여기까지 벌어져야 제일 첫 번째 여학생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고정되는 거예요. 그 뒤에 세 자리는 W 둘과 M 하나, 여자 둘과 남자 하나를 내 맘대로 배열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거를 배열하는 방법이 3가지니까 요거는 10분의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번호를 받으려면 무조건 무조건 남학생 2명이 앞쪽에 우선 배치되고 그리고 여학생 3명이 이렇게 배치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10가지 중에서 1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남자끼리 똑같다고 보고 여자끼리 똑같다고 보고 계산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간단하니까. 그렇게 해서 확률 분포를 완성했을 때 합계가 얼마가 돼? 1 나오잖아. 그치? 맞죠? 아니 쌤, 저 마지막 있잖아요. 예. 여학생이 3번 받는 경우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그 가운데 여자만 고정하면 되니까. 아니지. 가운데 여자만 고정하면 안 돼요. 앞에도 다 고정돼야 돼요. 여기 만약에 여자를 고정했는데 앞자리에 다른 여자애가 와버리면 어떡해? 그럼 걔가 첫 번째 여자애가 되잖아. 이 확률 변수 X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 여학생 중에 맨 앞에 있는 여학생의 번호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여학생이 3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 이거보다 앞에 여학생이 나오면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앞자리까지 같이 고정하는 거야. 알겠니? 실력 업은 안 풀어도 됩니다. 빼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도 확률 분포표 완성됐으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평균 계산하고 분산 계산하는 거 할 수 있죠. 그죠? 계산하시면 돼요. 분산 구해가지고 곱하기 100배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또 숙제한 거 중에 질문 있나요? 문제는 없어? 혜원이 혹시 질문 없니? 무서워. 뭐라고? 자, 그럼 우리 이제 오늘 이항 분포를 나갈 차례인데 이항 분포를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확률 분포표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게 확률 분포다.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쭉 써놓고 그 확률 분포 값에 대한 확률들 P1, P2 이렇게 확률들을 쭉 적어 놓은 거 요게 확률 분포표라고 했는데 이 확률 분포표는 항상 확률들의 합계가 1이다를 만족을 해야 되고요. 이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지호야? 평균 이렇게 생긴 표에서 평균 구하려면 누구랑 누구를 곱하죠? 요 위에 x1과 그의 확률인 p1을 곱하지요. 플러스 또 x2와 p2를 곱하지요. 요렇게 쭉 곱해가지고 마지막에 xn과 pn까지 다 곱해서 더하면 그게 평균이라 그랬고, 자 분산하면 뭐가 생각나지? 뭐야 분산? 뭐 빼기 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게 분산이죠. 제곱의 평균은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쓴다 그랬어. 요렇게 쓴다 그랬어. 평균, 제곱의 평균, 평균의 제곱. 평균의 제곱은 말 그대로 평균을 통째로 제곱한 거고. 그럼 이 제곱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요 위에다가 뭘 적어보자? x의 제곱들을 적어보자 그랬죠. 그쵸? 그래서 요 x 값들을 하나씩 다 이렇게 제곱해가지고 x1 제곱, x2 제곱 이렇게 쭉 제곱을 시켜 놓고 그 제곱된 거랑 그 밑에 확률을 어떻게 이렇게 곱하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쭉 곱해가지고 더하면 그걸 우리는 제곱의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x1 제곱의 p1 플러스 x2 제곱의 p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xn 제곱의 pn 이렇게 곱한 게 제곱의 평균이야. 거기서 뭘 빼줘야 돼? 평균의 제곱을 빼줘야 되니까 요 위에서 계산한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뭐 그 값이 예를 들어 m이라고 한다면 요 뒤에서 m제곱을 딱 빼주면 이게 분산 구하는 식이죠. 그죠? 분산 구하는 식. 그 다음에 병준아 표준 편차는 항상 어떻게 구한다? 분산의 루트만 씌우면 된다. 요렇게 구하면 되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윤이 잘 들으세요. 자, 내가 만약에 ax 플러스 b라는 x라는 확률 변수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해놓은 약간 변형된 요런 확률 변수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어떻게 계산할까, 시윤아? a 앞으로 빼. 그리고 x의 평균 뒤에 플러스 b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거야. x에다가 곱해진 숫자 그대로 곱하고 더해진 숫자 그대로 더하는 거야. x의 평균에다가. 그렇게 하면 요 변형된 확률 변수의 평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할 때는 a랑 b 중에서 무시해도 되는 게 있어. 누구 무시할까? b를 무시하는 거야. 플러스는 무시해. 앞에 붙어있는 숫자만 반영을 하는데 분산은 구하는 과정 중에 제곱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a가 제곱이 되면서 x의 분산에 곱해지면 이게 변형된 분산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 표준편차 역시 누구 무시할까? b는 무시하고요. 앞에 a만 반영을 하는데 요거는 양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 붙여가지고 x의 분산에 표준편차에 곱해주면 된다. 맞죠? 이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기본 공식들입니다. 이산 확률 분포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기본 공식. 자, 그럼 이제 오늘은 147쪽에 이항분포라는 걸 한번 볼게요. 이항분포. 이항분포는 뭐냐면 이항분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독립 시행으로 표현되는 확률 분포다. 독립 시행으로 표현되는 확률 분포다. 이걸 우리는 이항분포라고 따로 이름을 붙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이항분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확률 분포를 본 적이 있어. 자, 예를 들어 볼게. 독립 시행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동전 던지기. 동전 던지는 거 대표적인 독립 시행이죠. 그지? 그럼 예를 들면 내가 동전을 4번 던져가지고 나오는 앞면의 개수. 앞면의 개수를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유나야, x 값이 될 수 있는 값들은 뭐가 있죠? 동전을 4번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 그랬으니까 얼마부터 얼마까지 x 값이 될 수 있을까? 0부터 4까지 될 수 있죠. 0, 1, 2 해가지고 4까지 x 값이 될 수 있잖아. 그럼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이 0일 때의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죠? 0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동전을 4번 던졌는데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온 거지. 그지? 수호야, 동전을 4번 던졌는데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왔다. 그 확률을 우리가 뭘 가지고 쓰죠? 독립시행으로 쓴단 말이야. 그치? 4번을 시도했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한 거야. 앞면 나오는 걸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0일 때의 확률은 이렇게 쓰잖아. 0일 때의 확률은 4번 시도했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 근데 성공할 확률이 얼마였죠?
2분의 1이었죠?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는 거니까 그것이 한 번도 성공을 못했고 실패한 거 뒷면 나오는 것도 2분의 1이죠? 얘는 몇 번? 4번이 이루어진 거잖아. 그치? 맞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각각의 확률들을 독립시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x를 우리는 이항분포라고 부릅니다. 그치? 그러니까 독립시행하고 이항분포하고는 아주 밀접한 거예요. 독립시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 전체 분포를 보면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고 이항분포를 따르는 x값이라면 그 각각의 확률은 다 독립시행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어떤 시행을 반복했을 때 그때의 x들을 우리는 이항분포라고 부르고 이항분포를 기호로 b, n, p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b라는 게 이제 이항분포라는 의미고 그 이항분포 기호에서 n이라고 하는 것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시도한 횟수를 나타냅니다. 시도한 횟수.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것은 그 시도에서 한 번 시도에 성공할 확률, 성공률인 거예요. 그럼 방금 전에 예로 든 이 상황 있잖아. 이거 동전 4번 던져가지고 앞면 나온 횟수. 이거는 요렇게 표현을 한다면 n자리에 형진아 얼마를 넣어야 될까? 동전을 몇 번 던졌어? 4번을 던졌잖아. 4번 시도를 한 거란 말이야. 동전 던지기를 4번 시도했잖아. 그리고 앞면이 나오는 걸 x라고 했죠. 그지? 형진아? 그래서 앞면 나올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 이항 분포를 내가 이렇게 기호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 b 4, 2분의 1 맞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분포, 그 확률 분포를 다 볼 때 그때는 이항 분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각각 뭐 그 중에 한 번 나올 확률, 그 중에 2번 나올 확률, 이 각각의 확률은 다 여기 있는 것처럼 독립시행을 통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독립시행으로 표현되는 확률 분포를 우리는 이항분포라고 부를 거예요. 이항분포. 지호야 졸려? 밥 먹었니? 안 먹었어? 밥도 안 먹었는데 왜 졸려? 아침부터 너무 열심히 공부했어? 아침에 와서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 졸면 다 마이너스야. 까먹는 거야. 자, 이게 이항 분포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요 이항 분포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인데 이항 분포는요. 구하는 게 너무 쉬워요. 방금 우리가 요거 봤죠? 방금 동전 던지기가 4,2분의 1이라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요 이항 분포를 딱 보면 여러분은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성공률이 2분의 1인 시도를 4번 한 거란 말이야. 그치? 성공할 확률이 2분의 1인 어떤 시도를 4번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몇 번 성공할 것 같아? 4번 시도하면 아마도 2번 성공하겠죠. 그게 바로 x의 평균인 거야. 그쵸? x가 앞면이 나온 횟수라 그랬잖아. 그러면 평균적으로 앞면이 2번 정도 나올 거 아니야. 4번 시도하면. 그치? 그래서 이항분포의 평균, x의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냐? 얘랑 얘를 곱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np가 이항분포로 표현했을 때 x의 평균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조금 전에 요게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분포였잖아. 내가 얘를 이항분포라고 바라보지 못하면 그러면 x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계산을 한참 해야 되죠. 여기 들어갈 거 확률 구해야 되고 여기도 구해야 되고 여기도 구해야 되고 다 독립시행으로 구한 다음에 이거 곱해가지고 더 해야지 평균이 나오는 거잖아.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항분포의 경우에는. 그냥 뭘로 처리하면 된다? np 해버리면 바로 x의 평균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분산도 간단한데 분산은 뭐냐면 npq입니다. q는 우리가 독립시행에서도 썼던 건데 p가 성공할 확률이면 q는 그 반대, 실패할 확률이죠. 그래서 q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어? 항상 1에서 p를 뺀 거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뭐 4분의 1이다. 그럼 p가 4분의 1이 되는 거고 q는 자동으로 4분의 3이 되는 거고. 그치? 그러면 분산은 이항분포에서의 분산은 npq 해버리면 바로 나와요.
표준 편차는 뭐 말할 것도 없지. 표준 편차는 항상 그냥 분산에다 루트 씌운 거니까 NPQ 한 다음에 거기다가 루트만 딱 씌워주면 끝나는 거고. 그치? 요것이 이항 분포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왜 그런지가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식을 가지고 쭉 계산해 보니까 이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거 뭐 보면 금방 까먹을 거고 여러분들은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항 분포에서 평균은 NP, 분산은 NPQ, 표준 편차는 루트 NPQ.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이제 이런 이항 분포를 딱 던져주는 거야. 뭐 100,4분의 1 뭐 이런 거, 이런 걸 딱 던져주는 거야. 100, 하지 말고 80, 할까? 80,4분의 1 이런 이항 분포를 던져줬어. 그런 다음에 자, 요 이항 분포 x가 요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면 그 x의 평균은 얼마겠니? 이런 질문을 하면 바로 그냥 어떻게 하면 돼? 80 곱하기 4분의 1만 하면 돼. 그럼 얼마야? 20. 평균 끝났고요. 분산을 물어봤어. x의 분산을 물어봤어. 그러면 NPQ라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이미 NP 해서 얼마 나왔어? NP에서 20이 나왔거든. 거기다 뭐만 곱하면 돼? Q만 곱하면 돼. Q만. Q가 뭔데? 요거의 반대니까 4분의 3인 거예요. 그래서 20에다가 4분의 3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곱하면은 15 이게 분산이 되는 거야. 표준 편차 루트 15. 그치? 그래서 이항 분포는 이게 이항 분포구나 라는 것만 파악하면은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큰 수의 법칙 요거는 그냥 어떤 그 개념적으로만 한번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일 때 N회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면 임의의 양수 H의 N의 커짐에 따라 얘는 점점 1에 가까워진다. 되게 어렵게 말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주사위가 1의 눈이 나올 확률 그러면 주사위가 1의 눈이 나올 확률 그러면 얼마라고 딱 알고 있어? 주사위 한 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잖아. 그치? 그쵸? 근데 내가 주사위를 딱 6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딱 한 번만 나올까? 그럴 수도 있지만 2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내가 주사위를 한 10만 번쯤 던졌다. 아니 60만 번쯤 던졌다. 그러면 그 중에 1의 눈은 10만 번에 거의 근접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시행을 하는 횟수를 키우면 키울수록 이 수학적 확률에 근접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사위를 6번밖에 안 던져보면 그때는 빵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겠지만 내가 주사위를 한 6만 번쯤 던지잖아. 6만 번쯤 던지면 1만 번에 거의 근접하게 나온다는 거야. 뭐 1만 번보다 몇 번, 한두 번 적거나 1만 번보다 한두 번 많게 나온다. 그러면 확률적으로는 거의 수학적 확률 6분의 1에 근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행하는 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죠. 통계적 확률. 직접 지금까지 실행을 여러 번 해봐가지고 그 중에 몇 번 성공했는지 체크해서 그걸 확률로 표현하는 게 통계적 확률이잖아. 그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매우 근접하게 된다. 언제 근접하느냐? 시행을 한 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통계적 확률의 결과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게 큰 수의 법칙이에요. 뭐 개념적으로만 이런 개념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오늘의 포인트는 이항 분포니까 넘어가서 150페이지 한번 볼게요. 150페이지. 150페이지에 보면 188번 한번 보세요. 188번.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고 이항 분포를 따르면 np의 꼴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지호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한 번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죠? 주사위 던지면 눈이 몇 개 있니? 6개가 있죠? 짝수가 몇 개 있니? 몇 개 있니? 짝수가? 몇 개? 안 들려서 그래. 안 들려서. 뭐라고? 맨 앞에서도 안 들리게 말하면 어떡해. 몇 개 있다고?
4개? 3개? 그 지금 6개 중에 3개니까 확률이 얼마예요? 6개 중에 3개. 6분의 3. 응?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라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그러한 사건을 몇 번 시도했어요? 몇 번 던졌어요? 몇 개의 주사위를 던졌대요? 10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다 그랬죠. 이게 동시에 던지더라도 각각의 주사위가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시행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10번 시도했고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 거니까 결국 이 상황은 독립시행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10번 시도를 했고요. 한 번 성공할 확률이 2분의 1인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자, 근데 2번 예를 보세요. 2번 문제를 보면 3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20개의 제비 중에서 임의로 2개를 차례대로 뽑는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꺼낸 제비는 다시 넣지 않아요. 준호야,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제비를 뽑았을 때 당첨될 확률이 두 번째 제비를 뽑았을 때 당첨될 확률에 영향을 주겠어, 안 주겠어? 주죠. 그죠? 앞에 거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럼 이거는 독립시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그러므로 얘는 이항분포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치? 독립적으로 일어나서 독립시행으로 표현되는 확률 분포가 이항분포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이항분포가 아니에요. 이항분포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거는 뭐 딱 봐도 이항분포의 상황이야. 그치? 한 번 시도했을 때 성공률이 0.85. 근데 이 사람이 50번 도전했잖아. 그럼 누가 봐도 이항분포고요. 얘를 이항분포로 표현하면 자, B 혜원아 뭐라고 쓰면 돼? 얼마 컴마? n이 먼저야. n이 먼저. 시도한 횟수 컴마 성공률. 그치? 0.85 요렇게 쓰면 이게 바로 이항분포를 표현한 겁니다. 그치? 그럼 민재야, 요거는 뭐라고 써야 되겠어? 일단 누가 봐도 이항분포죠? 그죠? 뭐라고 쓰면 될까? 100, 그치, 10분의 4. 뭐 10분의 4라고 써도 되고 5분의 2라고 써도 되고 0.4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쵸? 이게 이항분포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51쪽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자, 봅시다. 151쪽에 필수예제 10번 문제를 보면 공을 한 번 던져서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10분의 7 확률이 나와 있고요. 그런 볼링 선수가 4번 공을 던졌어요. 그럼 딱 읽자마자 아, 이거 이항분포죠? 그치? 이항분포. 자, 병준아 뭐라고 표현해야 돼? 4, 10분의 7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이번 질문이 뭐냐면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시오 그랬죠. 오랜만에 나왔다. 확률 질량 함수는 p x가 스몰 x일 때 요때의 확률을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봐 라는 거였는데 x가 뭐냐면 지금 스트라이크가 되는 횟수예요. 그럼 유나야 4번 시도를 했잖아. 4번 시도했는데 그 중에 x번 스트라이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좀 숫자로 먼저 해볼까? 예를 들어 4번 시도했는데 한 번 스트라이크가 나왔다.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무엇으로 구하죠? 아까 이항분포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확률 분포였죠? 독립시행으로. 그러니까 이항분포의 상황이면 개개의 확률은 다 독립시행으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을 딱 보면 4번 시도했는데 한 번 성공할 확률이네?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이제? 그치, 4C1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4C1 그리고 성공할 확률 10분의 7 요게 몇 번 일어났다? 한 번 일어났지. x가 1이니까 그럼 나머지 3번은 뭐야? 실패지. 그럼 10분의 3의 세제곱. 이게 지금 한 번 성공할 확률이잖아. 그러면 확률 질량 함수는 거기서 요 숫자 1을
x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를 x로 바꾸면 사씨 1이 아니라 뭐가 될까? 사씨 x가 되겠죠. 사씨 x가 될 거고 x번 성공한 거니까 10분의 7의 몇 제곱? x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요 3도 3이라고 쓰지 말고 뭐라고 써야 돼? 실패할 횟수잖아. 그치? 그러면 4번 시도해가지고 x번 성공한 거니까 4-x번은 실패를 했겠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반드시 x자리에다가 집어넣어 줄 수 있는 숫자들을 써줘야 돼. 지금 x값이 될 수 있는 값들이 뭐가 있어요? 4번 도전했으니까 재수 없으면 빵번 성공할 수도 있죠. 빵번부터 몇 번까지? 4번까지 가능하지. 그치?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값들은 0, 1, 2, 3, 4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요식 써주시고 요거까지 써주시면 그게 확률 질량 함수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그때 3번 이상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니까 p x가 3 이상이 될 확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x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0, 1, 2, 3, 4라 그랬으니까 3 이상이면 결국 누구랑 누굴 말해? 3과 4를 말하잖아. 3과 4. 그래서 3 이상이 될 확률 이거는 우리가 p x가 3이거나 또는 x가 4일 확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럼 x가 3일 확률 그러면 아까 요 확률 질량 함수에다가 요 x자리 몇 넣으면 돼? 3 넣으면 되지. 그치? 3 넣으면 돼. 3번 성공하는 거니까. 그래서 x가 3일 확률은 4c3에 10분의 7의 세제곱 그리고 한 번 실패했으니까 10분의 3의 1제곱 이렇게 쓰면 이게 3번 성공할 확률이 되는 거고요. 4번 성공할 확률은 4번 도전해서 4번 다 성공한 거니까 자 4번 성공할 확률은 4c4에 10분의 7의 4제곱 이렇게 써주면 요게 바로 4번 성공할 확률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요거랑 둘이 계산해서 더하시면 그게 답입니다. 근데 보면은 둘 다 10의 4제곱이 있으니까 만분에 깔아놓으면 되겠죠? 만분에 깔아놓고 요거 계산하면 4 곱하기 7의 세제곱 곱하기 3이야. 얼마냐? 7의 세제곱이 얼마죠? 7의 세제곱이 얼마니? 343. 거기다가 3 곱해야 되고 4 곱해야 되니까 12 곱해야 되네. 그지? 12. 343에다가 12 곱해야 되네요. 12 곱하면 6, 8, 6에 3, 4, 3이니까 얼마니? 4, 1, 1, 6인가? 그죠? 거기다가 7의 4제곱. 7의 4제곱이 얼마냐? 모르겠다. 귀찮다. 아무튼 계산해가지고 이게 다 더해보면 얼마 나오는데? 6517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각각의 확률들은 다 독립시행으로 구한다. 그치? 그것만 흔들리지 말고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항 분포고요.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181번 똑같이 따라서 한번 풀어봅시다. 확률 질량 함수는 요렇게 그냥 하나만 써주세요. 이렇게. 뭐 거기 풀이에 보면 이게 3개로 나눠서 써놨는데 살펴보면 그냥 요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요렇게 하나만 쓰셔도 되니까 확률 질량 함수는 요런 모양으로 쓰세요. 181번 풀어보자. 그렇지. 자, 이항분포로 나타내면 시도한 횟수 4번 그리고 성공률 4분의 3 요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렇게 많이 표기를 해요. 뒤에다가 이렇게 물결 표시하고 x라면 x라는 확률 변수가 요러한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런 표시 자주 씁니다. 그래서 x에 대한 확률 분포가 이런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그때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시오.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x번 성공할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얘는 독립시행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4번 시도를 했는데 x번 성공을 했다. 근데 성공할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그거의 x제곱. 나머지는 실패하는 거니까 실패할 확률 4분의 1에 나머지 횟수 4-x제곱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고 반드시 여기다가는 x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어떤 애들인지를 같이 적어줘야 이게 정확한 확률 질량 함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유나야 3번 질문은 x가 1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잖아.
근데 방금 전에 x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이렇게 5개였잖아. 그러면 1 이상에 해당되는 숫자들이 누구예요? 이렇게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1의 확률, 2의 확률, 3의 확률, 4의 확률을 다 구해서 더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빠를까? 그치. 0에서의 확률을 빼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1에서 x가 0일 확률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죠, 그쵸? 이렇게. 그리고 x가 0일 확률은 독립시행으로 구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그대로 얼마 넣어주면 돼요? 0 넣어주면 되지. 그래서 1 마이너스 4c 0에 4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1 마이너스 25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256분의 255가 3번 답이 되겠죠. 이런 게 이항 분포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152로 가볼게요. 152로 가서 여기에는 이항 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항 분포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너무 쉽다 그랬어. 민재야, 졸려? 졸려, 민재야? 안 졸린다. 안 졸리면 대답해봐. 자, 이항 분포에서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그냥 딱 두 글자야. 딱 두 글자. NP, 그치? NP. 평균은 NP야.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딱 세 글자. NPQ, 그렇죠. NPQ 이렇게 구해버리면 끝난다 그랬어. 근데 여기서의 Q는 뭐다, 민재야? Q? 실패할 확률이니까 1-P의 개념이 바로 Q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평균이 2라 그랬고 분산이 1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NP가 2고 NPQ가 1이에요. 이렇게 알려준 거잖아. 그럼 이게 바로 보이지 않니? Q가 얼마인지가 바로 보이지 않니? 얼마지, 소야? NP가 2인데. 그죠? NPQ. Q를 하나 곱했더니 절반이 됐잖아. 그러면 Q가 2분의 1이란 얘기야. Q가 2분의 1이면 P도 얼마가 돼요? P도 2분의 1이지, 그치? 실패할 확률이 2분의 1이면 성공할 확률도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Q가 2분의 1이면 P도 2분의 1이고요. 그럼 P가 2분의 1, 얘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N이 얼마였을까? 그럼 N이 4였겠지, 그치? 그래서 N은 4, P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 주어진 이항 분포는 4,2분의 1. 자, X는 요런 이항 분포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질문한 게 뭐야, 형진아? 그지? 몇 번 도전했는데? 4번 도전했는데 몇 번 성공할 확률을 구해라? 2번 성공할 확률을 구해라. 이런 특정한 지점의 확률은 뭘로 계산하면 된다고? 이항 분포는 이게 이항 분포고 전체를 보는 게 이항 분포고 그 중에 특정한 한 지점의 확률은 뭘로 구한다 그랬어? 독립시행으로 구한다고. 독립시행으로. 자, 몇 번 도전해서 몇 번 성공했다고? 2번 성공. 뭐가 튀어나와야 돼? 그치, 4C2가 튀어나와야 돼. 4C2가. 근데 성공할 확률이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성공할 확률에다가 제곱해주고, 그럼 실패할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도 제곱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16분의 6이 돼가지고 8분의 3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이항 분포에서는 평균과 분산을 이런 식으로 구한다. 표준편차 당연히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구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쉽다. 평균 분산 구하는 게. 자, 그럼 또 밑에 똑같은 문제 한번 해봅시다. 195번 한번 해봅시다. 195번. 여기서도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평균이 얼마고 분산이 얼마인지 먼저 찾으세요. 일단 이 문제는 형진아 분산을 안 알려줬으니까 분산부터 구하고 가는 게 맞겠지. 분산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기호로는 이렇게 쓰자 그랬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쓰자 그랬지. 그러면 얼마 빼기 얼마야? 그렇지. 문제에서 다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럼 빼면은 또 25분의 1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분산입니다. 분산. x의 분산. 자, 근데 이 x는 n, p라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였기 때문에 x의 평균은 np일 건데 그 x의 평균이 문제에서 알려준 5분의 4인 거고,
그 다음에 x의 분산은 npq 이렇게 표현이 될 건데 이게 방금 우리가 계산해서 찾은 25분의 16이다. 그럼 얘하나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q가 보이네. q가 얼마인 게 보여요? q가 5분의 4인 게 보이지, 그치? 그럼 q가 5분의 4면은 당연히 p는 얼마일까? 5분의 1이겠네, 그치? 그럼 p가 5분의 1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p 자리에다 넣으면 n은 4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n은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문제의 이항분포는 4,5분의 1을 따르는 이항분포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민재야, 그 상황에서 내가 x가 3일 때의 확률을 구하고 싶지, 그죠? 이항분포 상황에서 각각의 확률은 뭘로 구하라고? 독립시행으로 구하라고. 그럼 뭐가 튀어나와야 돼 앞에? 그렇지, 4번 도전에 3번 성공. 근데 성공할 확률이 5분의 1, 그죠? 5분의 1에 3제곱, 실패할 확률 5분의 4에 1제곱.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계산해보면 답은 625분의 16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계속 지금 이항분포랑 독립시행이 계속 같이 나오고 있죠. 그치?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딱 연결돼야 돼.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으로 계산한다. 자, 그 다음에 153페이지 보면 요 문제는요, 한 개의 주사위를 18번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다. 이 첫 번째 줄을 읽으면 이 x는 이항 분포를 따를 텐데 18번 던졌다 그랬으니까 18번 시도를 한 거고요. 한 번 시도에 성공할 확률이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게 성공이잖아. 그죠? 주사위 딱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지, 준호야? 그렇죠. 1, 2, 3, 6 이렇게 4개니까 3분의 2의 확률로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야, x가. 그럼 이것만 완성되면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뭐 엄청 쉽지, 그지? 자, 평균. 지호야, 평균은 np니까 얘랑 곱해서 얼마다? 12, 그치? 12. 자, 분산은 npq니까 방금 구한 12에다가 q를 곱하면 되는데 q가 얼마예요, 지금? p가 3분의 2죠? p가 3분의 2면 q는 그 반대니까 얼마일까? 3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다? 4가 될 거고, 표준 편차는 4에다 루트 씌운 거니까 2가 될 거고, 이렇게 찾으시면 끝납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는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넘겨서 154쪽으로 가면 154쪽의 필수예제 13번은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10%가 불량품이에요. 그런데 400개의 제품이 생산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럼 또 문제를 딱 읽는 순간 몇 번 시도했다? 제품을 400개 만든 거잖아. 400번 시도한 거야. 근데 불량품 나올 확률이 10분의 1이죠. 그지? 불량품의 개수가 확률 변수 x이기 때문에 400번 시도했는데 성공률이 10분의 1인 겁니다. 그죠? 이해되나요? 불량품의 개수를 x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여기서의 불량품의 개수는 400, 10분의 1이라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겠구나.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때 이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한번 계산할게요. 자, x의 평균, 얘 하나 뭘까? x의 평균 이거라고? 너 그 이상한 타이밍에 모르겠어요 하더라. 너 앞에 문제 다 풀었잖아. 앞에 어떻게 풀었어?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 이걸로 푼 거 아니야? 평균 어떻게 구해? 그래, np라고. np 그럼 얼마야? 40이고, 그 다음에 분산은 뭐라고? 평균이 np, 분산은 npq. 근데 Q가 뭐예요? 1-P. P가 성공할 확률, Q가 실패할 확률. 그러니까 방금 이 40이 np였잖아. 거기다가 실패할 확률인 얼마를 곱해주면 돼?
뭐요? 1 마이너스 P가 Q라면 그러니까요. 10분의 9를 곱해야지. 그럼 분산이 얼마야? 36이야. 그치? 자, x의 평균, x의 분산 구했고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뭘 찾고 싶냐면 요 y의 평균, y의 분산을 찾고 싶은데 자, y의 평균은 2분의 3x 마이너스 5의 평균인 거기 때문에 요거는 수호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2분의 3 앞으로 꺼내고 2x 마이너스 5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요 자리에다가 얼마만 넣어주면 돼요? 요 자리에다가 그지 아까 찾은 거 평균 40만 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요거 얼마 나올까? 55 그쵸? 요게 y의 평균이 될 거고 y의 분산이라고 하는 건 2분의 3x 마이너스 5의 분산인데 얘하나 여기서 분산 구할 때는 무엇을 무시해도 된다? 병준아 무엇을 무시해도 된다? 마이너스 5는 무시해도 된다. 앞에 있는 숫자만 생각하면 되는데 분산은 뭐가 되면서? 제곱이 되면서 붙는 거니까 4분의 9 vx 시끄러 임마. 얘가 36이었잖아. 그럼 여기다가 36 집어넣으면은 81 이렇게 나오겠지. 한번 설명할 때 잘 듣든가. 지각하지 말고 복습하는 거라도 잘 듣든가. 너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수업 시간에 몇 번 하냐. 늦지 마라. 숙제를 잘 하든가. 자, 81입니다. 81. 이렇게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고요. 우리 연습 문제 중에서 156쪽에 있는 연습 문제 하나 해볼게요. 156쪽에 142번 하나 볼게요. 142번.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이항분포 상황에서 특정한 x의 확률은 독립시행으로 구한다. 그 얘기를 계속 했잖아. 그럼 지금 보세요. 지금 이항분포가 두 개 나왔는데 하나는 3,p라는 이항분포인데요. 얘는 x라는 확률 분포의 이항분포입니다. 확률 분포에 대한 확률 변수에 대한. 또 하나의 이항분포는 자, 4,2p라는 이항분포가 등장하는데 얘는 읽어보면 y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이항분포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표현해 놓을게요. 이렇게 두 가지 이항분포가 있어. 그런데 p x가 3일 때의 확률. 자, 이렇게 썼어.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니까 x가 3일 때의 확률은 뭘로 계산하는 게 맞아? 계속 얘기했잖아.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자, 요거를 보면서 x라는 확률 변수는 3번 시도를 했잖아요. 그죠? 3번 시도했는데 3번 성공할 확률을 물어본 거잖아.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독립시행이니까 3시선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성공할 확률이 p였기 때문에 p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면 끝이죠. 이게 x가 3일 때의 확률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등장하냐면 p y가 3 이상일 확률이 등장합니다. 그죠? y가 3 이상일 확률. 근데 보세요. y는 지금 요런 이항분포를 따라요. 민재야 몇 번 시도한 거야? 4번 시도한 건데 y가 3 이상일 확률이래. 그럼 구체적으로 이거는 몇 번 아니면 몇 번을 말해? 3번 성공 아니면 4번 성공을 말하지. 그치? 따라서 얘는 p y가 3이거나 또는 y가 4일 확률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럼 민재야 이걸 우리는 뭘로 표현한다? 독립시행으로 몇이 나와야 돼? 4시 3이 나와야 되겠고, 얘는 성공할 확률이 p가 아니라 2p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4번 시도 중에 3번 성공했는데 뭐의 세제곱이 와야 돼? 2p의 세제곱이 와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실패할 확률은 뭐겠어? 성공할 확률이 2p면은 실패할 확률은 이거 고민한단 말이야. 성공할 확률이 2p야. 실패할 확률은 무조건 어떻게 하면 돼 그걸? 야, 네가 여자친구 생길 확률이 30%야. 안 생길 확률은 뭐냐?
그죠, 당연하죠. 네가 여자친구 생길 확률이 P야. 안 생길 확률은 뭐냐? 1-P잖아.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 성공할 확률이 2P면은 실패할 확률은 이걸 그냥 어떻게 하면 돼? 1에서 빼면 된다고. 근데 실패할 확률은 1-2P가 되는 거고, 그거에 몇 제곱을 해줘야 돼? 1제곱을 해줘야지. 그치? 지금 3번 성공할 확률을 쓴 거니까. 자, 플러스 4번 성공했다라고 하는 건 4번 성공은 4번에 4번 다 성공한 거잖아. 뭐라고 써야 돼? 4C 4 해주고 2P에 4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쵸? 그죠? 요게 3번 성공할 확률, 요게 4번 성공할 확률 이렇게 되는 거다, 그쵸? 자,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묶어서 요 방정식을 써보겠습니다. 요거. 자, 얘는 그러면 어떻게 생긴 거냐? 얘는 좌변에 요 놈의 10배가 있는 거잖아. 그치? 요 놈의 10배. 근데 여기 3C3은 뭐 생략해도 되니까 10P 세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10P 세제곱. 그치? 그 다음에 우변에는 이제 요게 오는 거죠. 그죠? 우변에 요게 오는 건데, 잘 보면 요게 4고요. 여기에 8 보이죠? 8. 그래서 32P 세제곱 괄호 1-2P. 요게 빨간 부분이고, 뒤에 거는 이거 어차피 1이니까 16P 4제곱 요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그치? 이거 오케이? 얘는 오케이? 계산 어떻게 할까, 얘나 그럼 저거? 일단 다 전개하고 전개도 할 건데 어떻게 좀 조금 간단해질까요? 일단 10P 세제곱 넘기자고요? 그럼 어떻게 P 세제곱 지워도 되잖아. 맞아요. 그죠? 요거 P 세제곱 지우고 요거 P 세제곱 지우고 요거 P 하나 남기면 되죠. 그죠? 그리고 2로도 한 번씩 약분해 줄 수 있겠네. 2로도. 그럼 요거 5 될 거고, 요거는 16이 될 거고, 요거는 8이 되겠네요. 그쵸? 남은 것만 쓰면 5는, 자, 16이 분배되니까 16-32P 플러스 8P 이렇게 되나?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4P니까 넘기면 24P가 11이네요. 그쵸? 24P가 11. 그래서 P값은 얼마다? 24분의 11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치? 이 문제에서도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항 분포에서 특정한 확률은 독립시행으로. 맞죠? 이항 분포에서 특정한 확률은 독립시행으로. 이렇게 계산한다.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이항 분포까지 하면은 이제 이산 확률 변수가 끝났어. 이산 확률 변수. 그 다음은 이제 이산 다음이 연속 확률 변수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연속 확률 변수로 나갈게요. 그래서 숙제는 개념 원리는 156까지. 그 다음에 RPM은 70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도 우리 상중 난이도 문제는 다 올라가 있어요. 상중 난이도 문제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 그 단톡방에 올려주는 거 링크 보시고, 그리고 잘 안 되는 거는 나한테 수업 시간에 질문하셔도 되고 밑에 내려가서 해도 되고. 자, 그리고 교재 검사 받고 나서 꼭 저거 하세요. 1일 10제 교재 도장 받은 사람들은 1일 10제까지 끝내기. 수고했습니다.